고장에서 이상적인 자 만들기. 그녀는 자신있게 방으로 들어가서 눈에는 다정한 미소를 지금 머금은 채 모든 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매혹적인 에너지로 애담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입을 떼기도 전에 감정의 시선을 자주 사로잡는다. 그녀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과 모두 친해질 수 있고 그들이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또한 상대방의 사회적인 단서와 성격을 매우 빨리 알아차린다. 그녀에게는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세심한 촉을 발휘하는 특별한 본능이 있다. 그녀의 독립적인 성향과 자신감을 비춰볼 때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을 남들이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엿볼 수 있다. 그녀의 직원중에는 의심할 여지가 분명하다. 없이 분명하다. 그녀는 진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착하고 매우 충직한 친구로 여긴다.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지만 오만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린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묘사한 그녀를 닮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뿐 아니라 결국 그렇게 성장할 잠재적인 자아로 여긴다. 위어거절은 미셸 맥마흔이라는 놀라운 젊은 여성의 글이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미시간 대학 배구팀의 워크온 선수로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실에 나중에 내게 고백하기로는 그때가 그녀의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였다고 한다. 평생 미시간 대학 스포츠 팬이었던 그녀는 꿈꾸던 대학에 들어와서 마침내 교색의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인 유니폼을 입게 되어서 신이 났다. 하지만 그녀는 경기에서 뛸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코치에게 전해들었다. 그녀 또한 내 사무실을 찾아온 다른 선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업과 스포츠에서 모두 우승생이었다. 그러나 명문대학에 들어온 후로는 하루아침에 더는 눈이 띄지 않는 학생이 되었다. 내게 말한 대로 그녀는 당시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게 전해준 사실을 그녀에게 전했다. 나는 경기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없어. 체육계에서 성공을 보장할 수도 없어.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담을 마친 후에는 상담 이전보다도 너 자신을 더 잘하게 되리라는 것뿐이야. 그게 내게는 큰 힘이 될 거야. 배구는 내 삶 자체가 아니야.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개념을 더 알고 싶다면 13장을 보고 배구는 내 삶이 향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야. 나를 믿어. 나는 내게서 그 가능성을 받고 너는 그곳에 이르게 될 거야. 나는 그녀가 내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면서 너의 조언을 믿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배우 이외의 삶에 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나는 과거에 내가 여러 차례 사용한 방식을 그녀에게 적용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최대한 자세히 쓰라고 했다. 그녀가 어떤 집에 살지 또는 어떤 차를 몰고 심지어 10년 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타인과 소통할지를 알고 싶었다. 다음 면담 자리에서 그녀는 9장 서두에서 인용한 글을 써가지고 왔다. 그리고 졸업 후에 그녀가 그 다짐을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학년이 된 그녀는 마침내 배구 경기에 투입되었고 시카고로 이사한 후로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번은 내게 전화로 판매지기 싫은데 계속해야 할지 스포츠 캐스터의 꿈을 쫓아야 할지 물어보기도 했다. 내가 그녀에게 어떤 답을 주었을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그녀는 빅텐 네트워크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진행자이다. 스포츠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고 NBC 스포츠 채널에서는 아이스 하키 팀인 시카고 블랙호크스를 취재해 보도한다. 그녀의 여정이 어디서 끝날지 정확히 모르지만 신입생 시절에 사무실로 처음 찾아와 말한 대로 멋진 곳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다. 6장에서 나는 차분히 앉아서 자신에게 성공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고 묘사해 보려고 했다.
이 연수 몇 가지 다른 항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성공을 향한 발전을 보여줄 측정하고 또 실현 가능한 목표 찾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는 자기 배타적인 태도와 행동 찾기, 삶을 오르는 궤도를 올려놓기 위해 내 삶에서 함양하고 싶은 자기 지지적인 태도와 행동 결정하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연습은 자신의 삶을 어디에 놓고 싶은지를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 당신도 꼭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삶의 한계가 전혀 없다면 정확히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그대로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저에 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자세히 써보자. 써보는 것이 목표를 실현할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보이고 들리고 맛이 나고 냄새가 나는 모든 걸 글로 써보자.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사고를 형성할 때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텔레비전, 광고주, 정치인, 소셜미디어,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방에서 당신을 프로그래밍 하려 한다. 그러니 자신을 프로그래밍 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전히 이 연습이 어렵다면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면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다.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친구를 떠올려보자. 그 친구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얼마나 긍정적이고 이해심이 많은지, 얼마나 열정적이고 강인하며 현명하고 선한 사람인지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떠올려보자. 이 사람이 최고의 친구이자 평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자신과 목적을 반드시 지내야 할까? 내 생각에 최고의 친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나를 믿는 사람,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내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잘 행복해야 하는 사람, 나에게 솔직한 사람, 또 생각나는 자질과 속성이 있는가? 당신이 생각하고 최고의 친구를 자세히 그려보자. 자기 삶을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친구 말이다. 이 최고의 친구는 당신의 이상적인 자아다. 최고의 친구이자 자기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증언 미셸 맥마흔. 미시간 대학 어컨 배우시였던 미셸 맥마흔은 지금 빅텐 네트워크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스포츠 리포터로 활동 중이다. MBC 스포츠 채널에서 아이스하키 팀인 시카고 블랙호크스를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다. 우리 함께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하드를 만난 해 나는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외부팀의 어컨 선수로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고 1000% 우울한 시기였다. 당시에는 이러한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우울증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운동 흐르기가 너무 싫을 만큼 불안감이 머리까지 차올라서 실제로 화장실에서 토하기도 했다. 이전부터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것이다. 그때까지 내 삶은 그럭저럭 순탄했는데 그런 선수로 미시간에 도착한 후로는 이미 이류가 되는 기분이 들었다. 다비전 선수가 되려고 애쓴 모든 경험이 내게는 정신적인 트라우마의 우마였지만은 한 줄기 희망은 그레그를 만난 것이었다.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의 위치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나는 매우 두려웠다. 배구와 나를 너무나 동일시했고 배구는 내 정치의 성이자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했으므로 연습하다 실수하거나 호통을 들으면 속절없이 무너졌다. 첫째 날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지만은 평소에 내가 아님을 직감했다. 당신은 내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이외에 말할 대상은 부모님뿐이었지만은 부모님에게는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고 싶지 않았다. 두 분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 처음 한 시간 동안은 내내 울기만 했다. 수도꼭지가 터진 것처럼 마음속에 울분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겨우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나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미시간 대학에 소속감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길을 잃은 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내 행동 방식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배구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으며 미시간 대학 운동선수가 아닌 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 내 삶의 기반은 모두 과거의 성취를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이게 그러면
성취는 다 옛날 일이 되었다.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바닥에서부터 나를 다시 세워야 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나는 경기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없어. 어떤 종류이든 체육계에서 성공을 보장할 수도 없어.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담을 마친 후에는 이전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리라는 것뿐이야. 그게 내게는 힘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내 내면의 어린아이는 이제 철이 들어야만 해. 나는 생각했다. 뭐라고? 내가 기대했던 동정 어린 어조는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그래, 내 상황은 엉망이지. 그걸 지적하려는 것이 아냐.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에 집중해보자고. 그와의 상담은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는 유령은 아니라는 예감이 그때 들었다. 그의 조언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말했다. 배구는 네가 아니야. 배구는 네가 하는 일이고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야. 그리고 나를 믿어. 내가 네게서 그 가능성을 봤으니 너는 그것에 가게 될 거야. 내가 자신을 믿기도 전에 그가 나를 믿어준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신을 아는 것이 목적에 도달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된단 말인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렸지만은 그때는 그 효과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레그를 믿고 그의 말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 그가 기인으로서 너희 간에 자신 있게 말했고 너희 외부 상황을 깨뜨려 봤기 때문이다. 그는 나와 함께 진흙탕을 헤쳐나갈 것이고 한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내가 누구인지 알아낼 것이라고 말이다. 그레그가 내게 한 질문은 자신감이 드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였다. 다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다. 그러자 집에 들어가서 그걸 알아보는 게 과제라고 했다. 나중에 다시 왔을 때 자신감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라고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가 갈등 상황에 놓여 있거나 어른으로서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때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그들이 그 상황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진실대로 말해야 한다. 정정한 방식으로 진실을 담아 자기 의견을 말하고 물러나야 한다. 나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삶이 내게 전해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기로 다짐했다. 내가 자신있게 상황을 다룰 때 타인의 반응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그들이 한 사람으로서 나를 거쳐 가치 있게 이야기하는다 해도 적어도 그들은 내가 나를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친구와 여자친구로 자매나 팀원으로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다음 상담에서 그가 내준 가지를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그의 앞에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의 요점들이다. 친구들, 코치, 팀원들, 남자친구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만 생각하고 신경 끄기.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로 초점 옮기기.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내가 옹호하는 가치관을 정확히 알기. 내 생각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 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교훈을 배우고 있다. 지금은 다른 세계에 있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정체성과 자기 가치를 묻는다. 너무 많은 이가 내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내가 있는 분야에서는 배짱이 두둑해야 한다. 자신감이 엄청나게 필요하지만 나는 한때 너무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앞으로도 살면서 새로운 교훈을 깨우칠 때마다 멈춰서 이렇게 말할 것 같다. 그래 그에게 이미 배운 거잖아.